푸시케는 못된 언니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약속을 저버리고 자고 있는 신랑의 얼굴을 엿보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 사랑의 신 에로스였지요. 푸시케가 놀라면서 에로스의 화살촉에 상처를 입고 에로스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에로스가 푸시케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실에 낙담을 합니다. 에로스의 계획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에로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 모르게 아이를 먼저 낳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에로스가 푸시케를 떠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신기루로 변하지요. 아름다운 궁전은 사라져버리고 푸시케는 강둑에 홀로 남겨집니다. 신고전주의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에 버려진 푸시케는 약속을 어긴 푸시케가 바위에 홀로 버려진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푸시케의 비극적인 누드는 박탈감, 심리적 상실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작가가 겪은 고립과 절망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후회와 절망에 빠진 푸시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테스산 꼭대기에 올라가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몸을 던진 푸시케를 림프들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는 갈매기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 분노합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신의 아들과 사랑을 나누다니.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아프로디테가 아들 에로스를 탑에 가두어 버리죠. 푸시케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프로디테는 용서는커녕 시종들을 시켜서 푸시케를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고 심한 고통을 주기 시작하지요. 푸시케 임신도 거짓말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4가지의 과제를 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에로스와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푸시케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위해서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과제, 수많은 곡식을 섞어놓고는 새벽까지 그 곡식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괴로워하던 푸시케에게 개미들이 나타나지요. 푸시케를 불쌍히 여긴 개미들이 곡식을 분류해주고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합니다. 착한 일을 도와주러 나타나는 동물들, 우리 전래 동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지요. 두 번째 과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난폭한 황금양의 황금털을 뽑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지요. 세 번째 과제는 폭포 위쪽에 검은 물을 떠오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신제우스가 푸시케를 불쌍히 여겨서 독수리를 보내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렇게 3가지의 과제를 완수하고 1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과제는 저승세계로 가서 저승을 지배하는 하데스의 부인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상자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세계로 간다는 것,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요. 죽어야지요. 푸시케는 높은 탑으로 올라갔어요. 저승으로 가기 위해 뛰어내리려는 것이지요. 예술작품 속의 푸시케는 나비의 날개를 단 모습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비의 속성으로 인해 영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는 하지만 신화 속의 텍스트는 그녀가 날개를 가지고 있거나 날개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별개로 도상학적 전통이 존재하고요. 자연스럽게 예술작품 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탑이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푸시케. 그리고는 저승세계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탑은 푸시케에게 3가지의 엄중한 경고를 하지요. 누가 부르건 무엇을 하고 있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 누가 무엇을 먹으라고 해도 절대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페르세포네에게 받은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것. 이 3가지의 경고였습니다. 푸시케는 페르세포네가 주는 석류도 먹지 않았고요.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가족의 목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푸시케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위험한 호기심에 압도당한 푸시케가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잠의 안개였습니다. 푸시케는 깰 수 없는 죽음의 잠에 빠져버립니다. 푸시케가 깰 수 없는 잠에 빠져있을 때 소풍의 신 에피로스와 함께 에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푸시케에게 붙어있는 잠을 뜯어내고 도로 상자에 집어넣지요. 에로스는 사랑의 진심을 담은 눈물과 함께 부활의 키스로 푸시케를 깨웁니다. 푸시케를 향한 에로스의 심폐소생술, 결정적 장면입니다. 잠자는 미녀를 깨우는 방법은 키스밖에 없습니다. 자, 아프로디테가 낸 모든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에로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푸시케와 함께 올림푸스에서 살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마침내 어머니 아프로디테도 에로스와 푸시케의 결혼을 허락하지요. 영혼의 여신이 된 푸시케는 사랑의 신 에로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신들의 세계인 올림푸스에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쁜 딸도 낳았지요.
신들의 향연을 보여주는 에로스와 푸시케의 결혼식은 미술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였습니다. 1587년 헨드릭 골츠우스의 거대한 조각 에로스와 푸시케의 결혼은 이 신화의 사랑 이야기를 북유럽에 소개합니다. 다른 북유럽 예술가들이 신들의 지폐를 묘사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18세기 로코코의 화가 프랑스와 부시의 그림 에로스와 푸시케의 결혼은 최고 권위의 신 제우스가 결혼을 주관하고 있는 장면, 계몽주의적 이상을 보여줍니다. 운동감이 넘치는 섬세함, 젊음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로코코의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푸시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영혼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향한 열망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거나 철학적 우화로 해석하려는 노력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유쾌한 서사의 마무리, 사랑과 결혼을 방해하고 즐기던 불량한 신 에로스가 방탕한 자에서 헌신적인 남편으로 바뀌게 되는 해피엔딩이지요. 갈등이 해결되고 행복한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이 그리스 신화의 로맨스,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랑을 이루게 되는 에로스와 푸시케, 러브스토리 클리셰의 원전을 만났습니다.